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요리작가이시며 문학박사로 현재 실리콘밸리 라이더스 클럽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박은주 회장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먼저 회장님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으면 해요. 몇 년도에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또 가족관계는 어떠하셨는지요? 예, 글쎄 그게 너무 73년도에 그 책을 써가지고 이게 투어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또 거울 앞에 앉아서 이제 한 오락 다 풀어오고 알몸을 드러내야 되겠는데요. 저는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그때는 아빠가 조종사로 계셨나 봐요. 그래서 미군에 포교를 받아서 아빠가 제가 5살 땐가 아직 기억이 안 나지만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아빠는 일본이고 어머니는 진명여고 테니스 선수였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 진명여고 졸업하는 당시에 일본으로 테니스 선수로 원정을 갔다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는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에게서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100% 맞는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그 재료를 다 모아가지고 쓴 거니까 제가 기억에 의하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사무라이의 그 가족이었던가 봐요. 그리고 외아들이기 때문에 조센징이죠. 그때 우리 한국 대한이 아니고 조센징의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어머니 쪽에서는 개성이었는데요. 교육과에 그 개성 숭실여고를 지으신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과에 이제 혈통이었던가 봐요. 근데 딸이 진명여고 그 미션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보냈는데 테니스 선수로 일본에 가서 뜻하지 않는 일본 테니스 선수를 만나가지고 둘이서 불꽃 튀는 그 정열로 만나가지고 그때 시대는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외할아버지가 너는 우리 호적에서 그냥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집안을.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지금이야 뭐 국적이라는 게 없잖아요. 어느 국적이라도 결혼하고 지네들이 좋으면 부모님들도 다 이해하는데 그때는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저는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에서 학교를 다녔죠. 그때 그러니까 국민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를 다니면서 엄마는 그 아버지 쪽에 그 시부모님이 너는 죽어도 한국인이라는 거를 발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를 숨기고 산다는 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싫어했던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조센징이라고 깔보는 거, 얕보는 거, 그런 무시와 천대가 참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일본에 더 이상 남아야 할 이유를 모르고 또 찾질 못했어요. 이유가 내가 왜 일본에 남의 나라에 와서 내가 이런 천대를 받나.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언젠가는 한국에 내 고향 내 흙을 맡으러 가야 되겠다 생각하던 차에 세월이 가서 아버지 시체를 찾는데 못 찾아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그러자 해방이 됐나 봐요. 제가 그 해방이 10살 때 해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해방이 돼가지고 저 고향으로 간다고 이제 그리고 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딸이니까 우리 손녀딸을 보여드려야 되겠다고 한국으로 나왔는데 한국에서 기다린 것은 환영이 아니고 일본 씨앗을 낳아서 그러니까 폴로 재팬 그러니까 일본 앞제비였다. 친일파다. 이런 족쇄가 세워져서 그때 뭐 해방되고 나서 1년도 안 돼갖고 뭐 서북청년이다 뭐다 이런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가지고 일본 사람이 살던 집을 적산가옥이라고 해가지고 막 방화하고 두들겨 패고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가는 거기에서 일본 사람이 무조건 그냥 이유도 없이 개인 감정으로 좀 나쁜 사람들이 친일파였다 해가지고 막 잡아갈 때였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씨앗이 있으니까. 그래서 고문으로 어느 지하실에 갇혀가지고 고문의 후유증으로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미국 사람이 죽였고 우리 엄마는 한국 사람이 죽였고 이런 이제 참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제가 배 안에 있을 때도 어머니는 결코 행복하지를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조선의 피가 반이 흐르니까 이쪽도 배신하고 저쪽도 배신하고 그때 굉장히 한국 사람이 아마 무슨 우리 일본이 한국을 굉장히 압박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면 무조건 질타하고 무조건 죽이고 그랬는데 또 어머니가 한국 나오니까 한국에서는 일본 사람을 똑같은 그런 시대를 제가 살았으니까 제가 참 운명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반면에 운명이 나쁜 만큼 내 운명은 내가 스스로 개척해야 되겠다고 목사님은 우리 외할아버지가 오도 갈 데 없는 이북에서 나온 사람을 키우다가 서울에다가 목사를 만들었어요. 그분이 저를 찾아서 외할아버지의 그 은공을 갖겠다고 저를 이제 데려가서 키웠어요. 그때 참 행복했어요.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그때가 12살인가 봐요.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바로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개성에서 진명여고에 우리 엄마 선배래요. 2년 선배인데 그분도 테니스 선수였는데 그분은 우리 할아버지가 너는 운동하지 말고 너는 약사가 되라. 약사가 되면 집에서 남편이 어떤 경우라도 돈을 못 벌면 네가 집에서 약사는 하니까 애들도 키울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으니까 얘는 일본에 가서 테니스로 교육을 시켰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를 이제 갖다가 찾아서 우리 어머니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북으로 들어가려니까 그게 이미 38선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못하고 조그만한 요간방에 꿍그리고 앉아가지고 큰 목사를 찾아다녔나 봐요. 목사님을. 그래가지고 목사와 목사끼리 만나서 얘가 바로 그 외손주다.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그때가 제가 천사인 줄 알았어요. 제가 바라던 두툼한 아버지의 손, 머리가 우리 아버지 사진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키가 컸고 우리 엄마가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닮은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야 도시코야, 제가 이름이 도시코였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코야 하고 저를 안아주는데 내가 이제 네 아버지 욕을 하겠다 하는데 그 어리지만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너무 고마웠고 근데 그 목사님한테는 이미 남매가 있었어요. 진영이, 진선이 두 남매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더 많았죠. 그 남매보다. 그래서 한 가족이 됐는데 한국말을 그분들이 가르치고 또 한 가지
지금 홍우준 씨라고 혹시 아는지 모르겠네요. 홍우준 씨 얘기는 지금 제가 처음 합니다.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그분은 평양에서 나오신 분인데요. 저 한국에서 그분이 지금 의정부에 옛날에는 기지촌이라고 안 그랬어요. 근데 그 기지촌을 다 몰아내고 국민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학을 세우고 지금 홍우준 씨 그 홍 박사가 그분이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국회의원 4대를 걸쳐나갔고 지금 아들 하나가 현지 국회의원이고 또 아들 하나는 스탠포드 교수였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을 제가 몇십 년 만에 만난 거예요. 몇십 년 오래도록.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한글학기 협의회 박은재 세상문학회를 하기 전에 이분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 만났는데 이지춘 목사님이라고 그분을 우연히 만나가지고 혹시 당신이 박은주가 아니냐 그래서 저 박은주인데요. 신문에서만 봤지 몰랐다. 근데 홍우준 씨를 아느냐 그래서 어머나 홍 박사님이 이래가지고 그분이 일부러 저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회원이 하나가 홍 씨예요. 그래서 같이 점심도 하고 이랬는데 그분의 얘기에 의하면 그 의정부를 다 쓸어내고 학교를 세우면서 제 생각을 많이 했대요. 한국을 말을 못하는 그 아이들이 참 많았대요. 이게 말은 하지만 글을 쓸 줄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를 교회에서 많이 가르쳤어요. 제가 뭐라고 한 거니요. 그분이 콩 그러면 공 그러고 학교 그러면 학교 그러니까 항상 꿀밥 먹어라 그러고 그분이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럼 11살 때 한국에 오셔서 그때 이제 한글을 예, 그때 이제 약사 됐다는 거 일본 가서 약사 만들었다는 그 최여인 예. 그이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얘기가 S 형제를 맺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 파란 것이 여기 태투를 했어요. 그게 그때는 또 유행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분의 팔에도 있고 우리 엄마 여기도 쬐끄만하게 그래서 그게 형제가 되는 의례예요. 근데 이분이 역사가 많아 하여튼 그럼 거기서 이제 12살 거기서 한 2, 3년을 있다가 네. 우리 엄마가 찾아내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무렵에 이제 목사님을 만난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은 자꾸만 저를 때려요. 제가 아버지 팔자가 나빠서 아버지 잡아먹고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엄마도 잡아먹고 그랬다고 이제는 나를 잡아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참 툭하면 그냥 때리고 하여튼 근데 이 양반이 개성 사람이라서 음식은 잘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빨래를 이따만큼 머리에 이고 개천에 가서 그 얼음을 깨면서 빨래를 시키고 그래서 손이 맨날 그냥 얼어서 피가 나고 이렇게 혹독한 고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이는 또 역사가 복잡해. 그거 하려면 네. 몇 달이 가요. 네. 그래서 그분은 또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일본에서 약사 자격을 받아왔지만 결혼을 못했어요. 그리고 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도립병원에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본부인이 있는 사람을 만난 그런 죄책감 때문에 그게 자꾸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저한테 자꾸만 저는 하나의 왕구였어요. 그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웃으라 그러고 그 사람이 슬퍼서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 저도 아이고 내 팔자야 해야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왕고식으로 하다가 목사님을 만나니까 못 주겠다 그래요. 내가 얘를 키워서 얘를 내 생명 삼아 하는데 어떻게 내가 얘를 당신한테 보내냐 그러니까 이분이 얘는 사람이지 왕고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억신각신 하다가
목사님이 데려갔어요. 어떻게 사람이 한 생명이 완고가 될 수 있냐고. 그래서 저를 보고 이 피자국을 보라고 어떻게 애를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하느냐고. 그게 이제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한국말 배우고 또 홍우준 박사를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소개해서 만나서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냥 그 목사님이나 홍우준 박사님이 저보고 너는 커서 은사 받는 사람이 되라. 그거가 중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은사라는 말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뭐야? 그러면 이 바보야. 응? 은사는 네가 커서 남에게 네가 사과 한 쪽이 생겼다. 그러면 네가 먹지 말고 여러 사람에게 다 쪼개서 남은 씨라도 네가 먹어라. 그런 것이 은사다. 이제 예를 들면 은사가 뭐냐니까 사과를 앞에 딱 갖다 놓고 다 이렇게 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네가 먹지 말고 다 옆에 있는 분들 다 돌려주고 나서 씨 남은 거 그거는 네가 먹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어린애가 사과분 먹고 싶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오늘날 제가 뭐 갖는 것보다 이쁘면 누구 줘야 되겠다. 누구 줘야 되겠다. 자꾸만 이제 그런 것이 이게 배려라고 그러나 배려는 아니죠. 그게 배려는 아니고 남 자꾸 죽고 싶은 그게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나는 입지 못하면서 나는 10불짜리 입으면서 남들에게는 매시 가서 뭘 사주고 이게 사람들이 그래요. 확실히 목사님이 은사가 통한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회장님 참 어린 시절이 힘드셨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목사님 댁에서 그때는 한국이 참 가난했어요. 네. 이 종이도 없어갖고 연필도 없고 아주 아무것도 없어요. 네. 종이가 없고 글을 쓸 수가 없어서 여기에 있잖아요. 글을 쓸 수 없어 하늘에다 쓰고 땅에다 쓰고 그러니까 애들이 목사님 자매가 둘이 있다 해도 한국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리고 학교 가면 학교를 보냈어요. 그게 제가 그 약사 최여인한테서 고마운 게 여자도 배워야 한다. 그때 고등학교 보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있던 데서는 없어요. 근데 이 양반은 그래도 여자도 배워야 된다. 지가 많이 배웠으니까 배워야 된다고 학교를 보내준 거. 목사님은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보내주라고 해서 그게 하나가 참 고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땅에 글을 쓴 것이 오늘에 이르는 것 같아요. 뭐 시냇물에 가서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보면 야 너는 어디서 왔니? 얘기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 작가 선생님을 만나갖고 너는 우리 목사님은 약사가 되라 그랬대요. 왜냐하면 우리 외할아버지가 약사를 만들어 이 최여인을 약사를 만들었으니까 얘는 지 엄마가 못한 약사를 만들라 근데 약사가 되라고 그런데 이화대학에 약사를 보러 갔는데 2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단념하고 너는 툭하면 글을 쓰고 툭하면 청승 떨고 앉으니까 그게 너의 탤런트다. 그러면 너는 작가가 되라. 이래가지고 이제 국문과 그 홍우준 박사님이 그 황금철 씨나 뭐 한운사 씨나 뭐 이런 분들 저거 해가지고 양주동 씨가 제 은사예요. 예. 그리고 한갑수 씨도 제 은사고 지금 사람들 몰라요. 그 사람들 이름. 그래서 선생님들을 잘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하여튼 제가 오늘 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목사님의 기도지만 옆에 제 주위에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신 분이 계셨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공문학을 하시면서 지금 40대 때 여기 미국에 오셨다는데 그 전에 한국에서는 그럼 어떤 활동들을 하셨어요? 한국에서부터 그러니까 15살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 제가 방송국에 있을 때 이거를 찾아냈거든요. 그 우리 방송국장님 지금 미국에 와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막 그냥 그분이 저는 어릴 때부터 글에
글에 대한 머리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러니까 벌써 16살 때 학교에다가 제 글이 붙어요. 엄마, 돌아가신 사모곡이라 그러나 그게 이제 미국에 와서 제가 이름을 사모곡이라 그랬는데 그때는 엄마죠. 엄마. 보고 싶은 엄마. 뭐 한 구절을 얘기하면 엄마 보고 싶어. 강물이 말라야 돌아와. 바닷물이 말라야 돌아와. 그 두 소절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 천재 시인이 나타났다고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황금찬 선생님이 그 구절을 보고 이거를 애가 썼다는 건 말이 아니다. 얘를 잘 키우면 대가가 되겠다. 이렇게 된 고고, 엄마. 그때는 사목이란 말 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떤 구절에 제가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이제 방송국에서도 일하고 이제 의사당에서도 일하고 이러면서 그때 그 어린애가 쓴 게 그게 어떤 구절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랬더니 황금찬 선생님이 야, 네가 한국말도 잘 모르고 네가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엄마 보고 싶어. 강물이 말라야 돌아오시나? 바닷물이 말라야 돌아오시나? 그런 얘기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시인에서 그런 문장은 없대요. 그래서 네 머리에서 그런 게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천재 기술이다. 이렇게 저를 치켜세워서 우쭐해가지고 홍 박사도 그러고 제인이 그 시인도 그러고 그래서 저를 자꾸만 밀어붙인 거예요. 너는 글을 써라. 그리고 글 대단한 것도 아니고 한데 중앙일보에다 딱 내보내고 또 동아일보에다 내보내고 그때는 중앙일보가 별로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런데 하고 또 뭐 여원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그때 여원이라는 책 아세요? 여원? 그 여원이라는 책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데다가 내 작품 성자의 하나님 믿으면서 성자의 기도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기도하는 손을 삽입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러러 하늘 보고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옷자락 여미고 두 손을 몹니다. 뭐 이런 것은 너 머리로는 못 쓰는데 네 나이로는 못 쓰는데 그렇게 가지고 또 그렇게 나가고 그래서 이름이 차차 이렇게 알려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까불어요. 이제 까분다는 말 아세요? 뭐 음악이 나오면 막 흔들고 막 까불고 성을 낼 줄 몰라. 요새는 화를 많이 내는데 미국 와서 근데 한국에서는 별로 화를 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뭐라 그래도 그냥 짱글짱글 웃고 제가 애교가 많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일본 여자들이 좀 애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 피 때문에 그런지 뭐 애교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 별명이 째백이에요. 째백이란 말 아세요? 째백이라는 것은 시험을 잘못 봐도 점수를 좀 올려준다. 졸업 논문을 쓰는데 제가 잘 못 써요. 근데 선생님이 제가 그냥 그렇게 천진하게 보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고쳐서 짱을 주고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회장님 한국에서 그렇게 15살 때부터 글을 쓰셔서 이제 조금씩 이름도 알려주고 방송도 활동하시고 예, 한국에서 미국은 또 어떻게 오게 한국에서는 참 일을 많이 했어요. 네. 그 한국에서는 한글학교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한글학교 협의회가 아니라 김한란 씨 같은 게 뭐지? 김한란 씨가 한국여성협회 그거를 창단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주부클럽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국을 이보라 씨라고 아세요? 한국의 유명한 드라마 작가인데 그 연출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주위에 훌륭한 분들이 끼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앞에서 끌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거 없더라고요. 여기서는 뭐 끌어주고 뭐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이 그래도 여기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또 오늘 또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어른들이 참 좋은 노래 한갑수 신이, 양조동 신이, 황금찬 신이, 이인희 신이, 그 강경구 신이 이런 분들이 다 빵빵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저를 데리고 댕겨요. 데리고 댕겨서 예. 그리고 또 예.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분들 뭐 거기서 이제 저예요. 학교 왔어요. 그러면 제가 중국 사람이야. 왜 학교야? 아이, 학교를 학교라 그래.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머릿속에 남는가 봐요. 그래서 어른들이 저를 참 귀여워했고, 또 이제 목사님께서, 저를 키우시던 목사님께서 저를 밥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지금은 목사님들이 부자라 그러죠. 그 시대는 목사님들이 양말 저기 검은 고무신이나 양말 밖으로 나오는 거 이런 거 하고 교인들이 목도리 둘러주고 가면 그날로 그 양반은 양말도 다 벗어주고 목도리도 다 남주고 그리고 들어와요. 무명이 뭐 그렇게 덥겠어요. 그거 교인들이 해주면 다 갖다 벗어주고 그냥 알몸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그 목사님이 남 주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보고 배운 건 남 주는 거. 뭐 하여튼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는 더 이상 저를 케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들이 있지. 이게 그 목사님 말씀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조금 철이 들어서 얘기하는 게 연탄불을 깨잖아요. 방이 이렇게 방이 하나인데 이렇게 있으면 제일 먼저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 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진현이 오빠 그러니까 동생이죠. 남동생. 그 다음에 저를 재운대요. 그 다음에 저기 진현이 내 여동생 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모님이 주무신대요. 사모님은 이 아궁이 구렁탄이 저기까지 못 가고 항상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신방 다니시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목사님이 뭐라 그런대요. 우리는 사랑에 있다. 우리는 사랑이 있고 근데 이렇게 자면요. 목사님이 밤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면 토임금지 되기 전에 들어오시면 그 목사님에게서 넘어서 저를 넘어서 애들에게 그 서리가 간대요. 그런데 저한테는 안 온대요. 그 목사님이 뭐 저도 아직은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사랑의 빛이 가는데 저한테는 안 온대요. 그래서 항상 저는 뜨뜻하게 사는 줄 알지만 항상 외롭고 항상 차고 그래서 얘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모님한테 쟤를 좀 따뜻하게 지켜주라고 우리가 신세진 게 어딘데 이렇게 얘기하면 나 그러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나를 아래목에다 재우고 저쪽으로 제일 운목에 사모님 우위로 가세요. 그런데도 둘이서 이렇게 껴안고 자는데도 사모님 목사님의 소리가 애들에게 같이 저한테는 안 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저는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같이 평양에서 같이 넘어오신 월남하신 분이 10년대 사단장으로 계셨어요. 그 이름 잘 기억 안 돼.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그 사단장이죠. 그분한테 얘는 이러하고 가문이 참 좋은 교육자의 외손녀인데 내가 얘를 감당을 못한다. 우리 애도 굶고 쌀밥이라는 건 없어요. 보리에다가 감자지. 그러니까 얘가 밥도 안 먹고 그게 일본에서 먹던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입에 안 맞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먹기 싫어서보다 앞만 있고 제 다리만 이렇게 조금만 흔들고 있으니까 그게 안타까웠던가 봐요. 근데 우리 회장님 어린 시절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단장에다가 보내갖고 네. 그때 마침 6.25가 났잖아요. 그래서 6.25가 나서 얘가 끼가 있다. 춤을 가리키면 춤도 잘 추고 노래를 가리키면 노래도 잘할 거고 그러니까 얘를 좀 데려가라고 그래서 떠다 미룬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학도병이었어요. 그게 학도병. 그래서 제가 14살에 학도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제가
제가 팔자가요 보통 기거한 거 아니에요. 아까 내가 내놨는데 거기 이거는 목사님이 우리 저 방송국 사장님이 쓰신 거고 아까 내가 그걸 찾아놨는데 이거 아니고 또 저기 그 6.25가 나고 우리가 북진을 했잖아요. 후퇴했죠. 후퇴해갖고 다시 북진했죠. 그 일사 후퇴가 아니고 일사 후퇴 전에 그럴 때 제가 이제 학도병으로 14살 먹은 애가 무슨 학도병이에요. 중학교 그때 2학년인가 그밖에 안 됐는데. 학도병에 여성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학도병. 네. 학도병으로 거기 이제 이부로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릉에 살았으니까 동해전선으로 고전, 동천, 원산. 그래서 원사심리를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원사심리가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명사심리였구나. 그게 B29 라인 에어라인 된 거예요. 근데 해당화가 그 박계주 소설에 소설책을 그게 박계주 씨가 명사심리 해당화. 그래서 내가 여길 갔었구나. 그리고 이제 이북을 가서 주론천이라고 함흥에 가서 배운 게 참 많아요. 그 남남북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주 여자들이 이뻐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제가 G2 소속이면서도 정원국에서 노래를 부르고 무대에 나가서 함흥 무대가 돌아요. 그 도는 그 무대 가서 그 백나라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아세요? 시대가 참 다르다. 백나라는 가수가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조거리걸음 말아지고서 뭐 누굴 기다리나 낭랑 18세 뭐 이런 노래를 가리키며 그거를 한국말 잘 못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웃어요. 한국말 못하는데 그 한국 노래를 하니까 더 귀여웠을 것 같아요. 마스코트처럼.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주론천에 가서 태극기 산상봉에 우리가 산상봉에 백두산 산상봉에 태극기를 꽂는다. 그게 대장이 그 대장이 혁명이 나서 바로 박정희 대장의 장대웅 씨하고 거기에 비서실장으로 계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를 그렇게 귀했어요. 먹는 것은 참 흔했는데 뭐 이렇게 레이션 박스가 있어요. 거기서 맛있는 거 제가 잘 먹는 거면 꼭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세상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 또 현병감실에 뭐 영도 그 양반도 그때 별이 3개였거든요. 그리고 이 양반은 그리고 동비서 이런 분들이 다 저를 안아주고 들어주고 야 여기 앉아 가 그러면 가 그러고 가야 해봐 그러면 또 잊어버려가지고 뭐라 그랬어? 그러면 또 아이고 이거 그리고 귀여워하던 그런 아저씨들이 다 세력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드라마 너 뭐 하고 싶어? 나 드라마 작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이보라 씨 불러갖고 야 드라마 작가 만들어. 그러니까 악시를 쓰면 제가 잘 쓴 게 아니라 그분들이 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 그 세상이 참 쉽더라고요. 이거 저 누구의 부탁인데 이거 드라마 내보내. 그리고 작품이 이거 보통 사람 쓰는 거 아니야. 이건 작품은 이렇게 경험이야. 그래가지고 또 심사를 해요. 거기서 이제 괜찮다 그러면 또 드라마 내보내고. 그래가지고 그게 또 이제 어떻게 발전해서 또 제가 또 이제 이름이 뜨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국회의원 그 높은 사람의 또 비서도 해보고. 그래서 뭐 양면의 동정 같은 세상을 많이 그거 얘기하려면 1년도 못. 예,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는 참 행복한 여자였어요.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항복했고 뭐 장기용 회장님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네. 장기용 회장님 사모님도 저 귀여워했고 또 김영숙이라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영어 잘하는 분 그분도 저를 귀여워했고 또 뭐야 저기 김봉구 씨라고 코리안 림파브릭 제일 먼저 세우신 사장님이에요. 근데 그분도 심심하면 야 은지야 내가 이야기에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나와. 그러면 또 쫑쫑쫑쫑 걸어서 나가고 그때는 참 세상이 좋았어요. 네, 그렇게 좋으셨는데 왜 어떻게 미국을 오시게 되셨어요? 그게 또 그 얘기가 또 힘들어요. 미국에 오셔가지고 그 이민 초기의 생활은 좀 어떠셨나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힘드셨어요? 한국에서는 여러 어른들 덕에 뭐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뭐 나 영화 배우 될 수 있어? 그러면 유디언이 감독이 스크린에 이렇게 하면 너 실물보다 더 이쁘다.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그러면 이렇게 하고 까불어요. 제가 좀 지금도 많이 까불잖아요. 이것도 지금 까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참 제 세상이었어요. 돈도 그렇게 그 의원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의원님은 일본에서 와세다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우리 고장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나가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한국말을 못했지만 그러니까 사람을 잘 이제 예의가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말로 말하면 대인이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친근하고 사람들한테 가리질 않고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접촉한다고 그래가지고 야 너 그분이 이제 방송국장이었어요. 나 저기 선거 지금 내가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데 네가 내 선거 의원이 돼서 좀 돌아다니겨 이거 뿌라도 드리고 너 글 잘 쓴다 그러니까 너 선거문도 좀 써주고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 양반이 선거 나갈 때 기호는 1번 우리 고장에 나오신 누구누구를 국회로 보냅시다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나운서 되겠다는 꿈은 접고요. 그냥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아나운서도 그랬어요. 그때 아나운서는 고등학교 졸업장 가지고도 되는데 아나운서 생활이 참 힘들었어요. 제가 6개월 동안 있는데 마이크를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어요. 맨날로 카세트, CD가 아니라 그 테이프 찾아와. 어디 가서 뭘 찾아와. 그리고 그때는 뜨거운 물이 없었잖아요. 담배를 이렇게 잿더리에서 이렇게 꺼버려요. 그러면 그거를 아래층에 내려가서 그거를 손으로 다 하여튼 그리고 제일로 제가 힘들었던 게 야 구두를 벗어나요. 슈샨. 그러면 슈샨이 뭐예요? 그러면 아이고 이 멍청이 너 어떻게 아나운서가 시험 봤냐?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선배 아나운서가 슈션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목욕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뭐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그럴 때였나 봐요. 이 시내에서 냄새가 너무 나빠요. 근데 일본에서는 맡지도 못한 일본에서 맡을 이유가 없죠. 가져온께서. 그래야지 그걸 들고 아래층에 내려가서 슈산 보이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말로만 견습 아나운서지 저는 마이크를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좀 저걸 했지. 하여튼 그랬는데 그 의원님이 이제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되니까 네가 아나운서로 들어갈래? 안 그러면 날 따라서 원칙 계약이 내가 떨어지면 너를 아나운서를 내가 다시 취직을 시켜주마. 견습 아나운서가 딱지를 버리고 해주고 안 그러면 네가 나를 따라서 서울에 가서 국회의원 비서를 할래.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뭐 최도환이고 김도환이라고 하는 그 김을동 아버지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분이 대한민국에 나와서 이북에서는 저기한테
배웠고 조고리걸음 배웠고 한국에서 김두한 씨 배운 것이 비 오는 날. 그래서 김일동 씨가 왔다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어떤 건지 아니까 나는 아버지하고 살지 몰라서 모르겠다고. 그래서 가끔 제가 외롭고 김두한 의원 보고 싶으면 그 노래 불러요. 비 오는 거리에서 비 오는 거리에서. 아, 그 양반 참 외롭게 사신 분이에요. 심심하면 불러내서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그래서 어디 가면 그 노래를 많이 불러요. 아, 너무너무 정치가가 그렇게 그 사람 등이 항상 쓸쓸해서 아저씨 그러고 내가 이렇게 안으면 그래 은주야 그러고 눈물 뚝뚝 흘리고 그러면 아저씨가 울면 나도 뚝뚝 울고 그렇게 친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뭐 오물 사건 때문에 뭐 난리가 나고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됐어요. 저기 그 사장님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비서 노릇을 하는데 비서라는 게 허울만 좋았지 손님이 오면 모자 걸어놓고 외도 걸어놓고 커피 끓여놓고 그리고 누가 전화 오면 그 비서가 여자 비서가 6명이고 남자 비서가 또 몇이 있는데 그리고 남자들은 제대로 일하는데 여자 비서들은 그냥 오면 받아놓고 또 뭐 재떨이 부시고 또 쓰레기통 갖다 버리고 그저 제가 하는 일은 그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오시는 분들이 꼭 저를 먼저 만나서 내가 몇 시에 그래서 이제 남자 비서한테 동비서한테 물어보면 동비서가 몇 월 며칠 지금은 안 되니까 몇 월 며칠에 오시라고 그래. 그러면 저는 또 가서 몇 월 며칠에 몇 시간에 오시래요.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아유 참 귀엽다. 이제 그러고 이래서 이제 이랬던 차에 저기 의정 활동이 1년마다 2번 열려요. 거기 갔는데 이 의원님이 저를 데려갔어요. 그 황 의원님이 저를 데려갔는데 그때 이 의원님이 와세다 나와가지고 그 국제극장이라고 있어요. 그 부인이 뭐 하여튼 참 개성 사람인데요. 저는 개성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 엄마 생각하고 참 잘 모신다 그랬는데 이 양반이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일본 여자하고의 그 애가 있었던가 봐, 딸이. 근데 저를 보고 그 딸인 줄 착각을 하신 거예요. 나이도 똑같고, 그리고 그 일본 여자가 그 애를 업고 다니면서 한 노래가 우리 엄마가 저를 업고 다니면서 한 노래하고 똑같은가 봐요. 저는 그때는 뭐 요정이 앉아서 차례가 되면 노래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노래 고꼬니 사시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거는 이곳에 행복이 있다. 이제 그런 여자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그거를 참 잘 불렀어요. 그래서 항상 저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어워주면서 그 노래를,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가사를 낭중에 이렇게 풀이를 해보니까 너무 외롭고 너무 마음이 아픈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니까 이 의원님이 이렇게 앉아서 쟤는 누구야?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님이 이러했고 이랬다니까 너 몇 살이냐? 그래서 몇 살이에요? 그랬다니까 너 고향이 어디야? 이게 오사카예요? 그랬다니까 기술을 시켜서 쟤를 내가 좀 만나자고. 그래서 뭘 물어보는데 저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얼굴만 빨개지고 가슴이 막 뛰고 그 높은 양반이 어떻게 저를 만나요? 그래서 그 비서가 나중에 제가 지금 막 그러니까 나중에 만나자 그래가지고 또 따로 불러갖고 이야기라는 데 가서 사막인가 거기 가서 또 맛있는 거 사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니까 야, 너 오늘부터 내 방으로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황 의원한테 제가 우리 딸 같아. 나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일본 비행기에서 죽었어요. 우리 엄마는 또 이렇게 죽었어요. 막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우리 딸이 잘 부르는 노래. 너는 우리 딸, 오늘부터 우리 딸이다. 그래가지고 황 의원이 높은 의원이니까 그러면 그 방으로 가라. 그래서 그 방으로 갔어요. 그 방으로 가서 이제 또 내 세상이 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참 좋았어요. 그랬는데 그 방에 자주 드나거리는 어떤 젊은이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 사람을 러커드슨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그런 남자에 대한 그런 내가 뭐 시집을 가야 돼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들어오면서 야, 너 어느새 이렇게 컸냐? 너 이제 시집을 가야 되겠다. 나한테 시집와. 뭐 이렇게 군인 아저씨들이 그러긴 했어도 시집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안 했던 건데 이렇게 자주 와요. 그 러커드슨이래요. 그 사람 별명이. 러커슨인데 보니까 키도 크고 뭐 영화배우 러커슨 저는 한국에서 영화계에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랬는데 이 사람이 글을 참 잘 써요. 글을 엄청나게 잘 쓰고 아주 그냥 이 박정희 대통령이 너 죽으면 너 혀를 잘라서 박물관에다 기증해야 되겠다. 유영수 여사의 친동생이 아니고 동생이에요. 그래서 사는 게 청와대 가서 많이 살아요. 청와대에는 친모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누나 오늘 무슨 회가 있는데 이런 옷을 입고 가면 어때? 하면 유영수 여사가 그래 그 말이 맞다. 그리고 그 옷을 그 고무신까지 딱 맞춰서 입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유락이라는 사람 알아요? 이유락이하고는 앙숙이에요. 차지철이하고는 친한데 그런 계열에 있는 사람인지는 나중에 알았지만 하여튼 오면 박비서 그리고 말이 참 달콤해. 박비서 뭐 어쩌고 하면 아주 눈도 저거 하고 하여튼 사람이 좋아요. 근데 우리 여비서들이 다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올 시간이 되면 화장도 하고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도 화장을 모르고 살은 사람인데 그래서 저렇게 삐빠리시구나. 그리고 국회의원 아무게 딸하고 지금 연애 중이고 그렇대요. 그래서 아마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이고 이 사람 아마 책을 보셨다니까 아실 거예요. 내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다방에 가서 기다리니까 조금 만나자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팔자가 그러려니까 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원망할 것도 없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나 아니면 죽겠다고 하는데 우리 국회의원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또 이태영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어요. 제가 엄마가 없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벌써 돌아가시고 이태영 씨라고 하는 변호사가 정일영 그러니까 부인이에요. 근데 정일권이가 아니고 그 국회의원 부인이었어요. 근데 대한민국 최초로 이제 변호사예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엄마 그러고 다녔는데 절대로 하지 말라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다들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17남매 외아들이에요. 17남매 아들이고 전라도에다가 교회 세우고 그래서 저는 목사님 손에 자랐으니까 교회 세우고 주일학교의 최초의 선생이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가지고 비 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밖에 세우고 독서공 돌담 돌고 이래가지고 정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글을 참 잘 써요. 저는 이제 국회의원을 비서에 있어서 글 쓰고 내보내고 이제 그랬는데 이 양반이 글을 써서 나한테 가지고 오면요. 이렇게 보면 요런 거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래? 그럴까? 그리고 또 보고 또 내 말 들어요. 그리고 그럼 그러지 뭐. 그래가지고 책을 많이 냈어요, 이 사람이. 또 대한민국에서는 알려진 그 햇바닥이 하여튼 보통이 아니에요. 다 녹아요, 다 녹아. 저는 어쨌든 너무 외롭고 부모가 없고 형제가 없으니까 그거 아픔을 이렇게 나 고아 출신인데 그러면 고아 출신도 좋고 나 형제가 없는데 그래도 좋고 그리고 저 동비서가 얘는 건드리지 마. 얘는 내가 점 찍어내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도 맞쓰자. 도대체가 그래서 그냥 글을 잘 쓰고 매너가 좋고 일본에서 공부를 했대요. 근데 그걸 몰랐죠, 제가.
일본에서 꼭 일본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때 시대에 일본말 잘하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일본말도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한테 녹은 거예요. 네. 네, 회장님 그래서 1976년도에 미국에 오셔서 아까 많이 힘드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힘드신 가운데도 많은 한국에서 활동하셨던 그걸 바탕으로 이곳에서도 뭔가를 하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어떤 것부터 시작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아유, 글쎄 뭐 많은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끼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와서 한 3년 동안은 영주권이라는 개도 안 먹는 그 영주권이 없어가지고 무척 고생했어요. 그거는 뭐 이 바닥에서 다 아는 얘기고 목사님들의 신세도 많이 지고 그랬는데 이 처음에 와서 시작한 거는 실리콘밸리 라이더스 그룹이라는 제가 원체 글쟁이잖아요. 글은 잘 못 써도 글이라는 것은 영원히 남아요. 나중에 우리 나이 엄마 아빠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책 한 권이 남는다면 그게 가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그 한미봉사에 한미봉사인가 거기 가면 제가 갈 때는 한국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3년 반 동안 두더지 생활, 영주권 때문에 두더지 생활을 하는 도중에 그 처음에 한미봉사회를 시작한 김영자 관장이라고 있어요. 그분하고 친했어요. 제가 잭슨에로 갔는데요. 여기 일본 사람이 어디 사느냐니까 먼저 찾은 것이 일본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어디냐니까 잭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잭슨으로 한국 사람은 찾을 수가 없고 잭슨으로 가서 처음에 한국 사람을 만난 사람이 김영자 관장이 그분이 거기다가 일본 그 2층에다가 한미봉사회라는 간판을 그냥 종이로 써붙여가지고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또 일본말을 잘해요. 그래서 그냥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 한미봉사회가 오늘 저렇게 잘한 거예요. 예, 한미봉사회 처음으로 만드신 분. 그래서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데 눈도 나쁘시고 남편이 IBM 초청으로 여기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에리트한 가정이에요. 그분은 또 여기서 영어권에 살고 계신 분인데 머리가 언젠간 우리가 여기 교민들이 모인다 하는 앞일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했는데 참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자기 사제를 털어서 저렇게 하는 건데 나는 왜 못하나.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영주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그냥 잭슨에 가면 일본 식당이 많잖아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이제 이러면서 이분을 번받아가지고 나도 그러면 내가 끼가 있는 여자니까 나도 그러면 한국에서 했던 것을 이렇게 이제 컨티뉴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그때 희미하게 가졌지만 할 수가 없는 거죠. 영주권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남의 집에서 얹혀 사는 사람이 목사님 댁에서 또 목사님 댁에서 또 목사님 댁에 리빙룸 하나 방 하나인데 그 방 하나에 아들 하나 딸 하나 부인하고 목사님하고 또 어머니가 계셔요. 그런 데서 거기서 이렇게 징겨 살았다가 미국 목사님을 만났어요. 미국 목사님이 하나도 우리는 언어를 통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라고 목사님이 눈을 반짝이면서 나한테 뭐라 하면 저는 눈을 가리고 그냥 손만 이루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 거기 제가 사진 붙여놨잖아요. 몰버 픽스님. 그분이 참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정말로 그런 목사님 저는 목사님 덕을 너무 많이 봐요. 한국에서 있을 때도 목사님 저를 길러주시고 여기 와서 갈 데 올 데 없는 거 이민 가방이 비에 맞아가지고 10월 달이니까 30일이니까 비가 많이 왔잖아요. 축 젖은 거를 다 교회에다가 풀어놓고 여기는 또 이상하게 왜 교회에 왜 관사가 없더라고요.
그냥 교회만 덜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를 어디로 보낸 거니 할머니가 외롭게 사는 그 집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지금 생각하면 치매 걸린 것 같아. 그래서 뭐 목욕을 시켜서 하면 또 뱉고 하여튼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한국말이고 그 양반은 영어니까 거기서 조금 제가 귀로 영어를 조금 얻어 들은 것 같아요. 그때 나이가 30몇 살인가 뭐 그러니까 예 그렇게 돼서 영주권을 또 그 목사님이 또 이민국의 최장 아주 센 목사님 저기 란이라고 하는 목사 이 변호사를 또 대주셨어요. 근데 그 양반이 돈 안 받는다. 뭐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여기 와서 너희 문화를 창조해라. 그런 뜻에서 해가지고 제가 영주권을 받았어요. 영주권을 받고 세상을 아는 것 같은 기쁨이 있었는데 영주권을 받고 딱 받은 날 그 다음 날에 우리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 저를 취직을 시켰어요. 그게 내셔널 세미컨 닥터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사모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사모님하고는 서스럼없이 다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은 얘는 영주권을 반드시 받을 거다. 어느 판사가 보더라도 얘가 진실한 거를 얼굴에 있다. 거짓말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셔널 세미컨 닥터 가는데 오마이갓 한국 여자들이 보글보글한 거예요. 여기서는 한국 여자 하나도 못 봤는데 못 봤는데 거기 가니까 이렇게 한국 여자들이 많더라고요. 동대문 시장이 도떼기 시장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평화시장이야. 여기가 뭐야?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거기서 1년 있으면서 이불 20전 이불 15전이다. 15전에 들어가서 얼마나 감사해요. 맨날 감사하면서 우리 목사님 감사하고 하늘에 계신 목사님한테 나 은사 받으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은사 받아요? 제가 오버타임이란 오버타임은 세러데이 뭐 할러데이 뭐 다 오버타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강인자시라. 이 써니벨 아파트가 다 그 사람 거예요. 그 사람이 저를 만나가지고 뭐랬는지 알아요? 돈은 저장을 해야 된대요. 돈은. 그래서 저장할 돈이 어디가 있어서 저장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집을 사래요. 그래서 아니 그 집을 어떻게 사느냐고 그러니까 어저께도 제가 저 사무장한테 얘기했지만 집을 어떻게 사느냐고 그랬더니까 내가 보증 쓸 테니까 집을 사라고. 그래서 그분이 보증 쓰고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증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제가 참 사람 복은 많아요. 그래서 집을 그때 14만 불, 그 14만 불짜리가 지금 100만 불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여자를 만나면 참 너무 고마워하고, 월버비 목사님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사인을 해서 이 여자가 이걸 못 보면 내가 뭐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세 잡을 띄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시간을 못 자. 그거를 샌드위치 잡에 지금 그 사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알죠.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 거니요. 3시 반이 여길 가요. 여기 내셔널 가요. 그러면 3시 반에서 그 다음날 4시에 집을 와요. 근데 그때 내가 사노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달려서 이 후레이를 전세를 내. 아무도 차가 안 다녀요. 그러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가면서 이제 와서 배가 고프죠. 그러면 뭐 떨어진 거 있으면 쩌쩌쩌 먹고는, 그리고는 알람 틀어놓고 딱 자다가 땅 하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수 못하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3잡 4잡을 뛴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이방자 여사한테 배운 게 꽃꽂이예요. 그 우리 여성협의회에서 또 이게 한국말이 나오네. 박정희 장군이 김한란 씨하고 손을 잡고 양동하고 종로상가에 있는 그러니까 몸 파는 여자 있잖아요. 그런 여자들을 다 끌어냈어요. 끌어내서 뭐가 쉽게 가리키냐, 토이, 장난감.
이런 꽃꽂이를 가르쳐서 그 사람들에게 다 정부를 몸 팔지 않는 걸로 저거 해라. 그러니까 그걸 사창녀라고 그러나? 창녀. 그래서 창녀들을 양동에 있고 종로상가에 있는 창녀들 딱 끌어내가지고 강당에 모여가지고 이걸 가리키는데, 가리키는 여자가 조순찬인가 뭐 그 여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라 그런 거니, 이 회원들을 우리 제가 김한란 씨 밑에서 일했고 김천주 씨 밑에서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먼저 가르쳐라. 그래가지고 저는 일본에서 엄마가 꽃을 꽂는 거를 눈썰미로 많이 봤거든요. 일본 여자들은 집에서 이거 이케나바나라고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어릴 때 그걸 보고 또 머리에도 꽂고 이래서 쉽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뽑아가지고 너희들이 가르쳐라 해가지고 제가 한동안 토의하고 이거 꽃꽂이 강의를 숙대도 가르치고 이대도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국에서 돈을 가게를 차려줘요. 그래서 한때 골목마다 저기 토이, 그러니까 장난감 있고 이랬던 시절이 그때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들이 2년을 못 가고 다시 또 그 구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김한란 씨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그럼 결혼을 시키자 그랬어요. 그래서 광고를 내고 이게 이제 꽃꽂이하고 토의를 하니까 기술자다 뭐 이래가지고 조순찬 씨가 이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니까 거기서 결혼이 맺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은 이 여자가 과거를 알아요. 우리 김한란 씨는 절대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참 어두운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먹을 거는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 여자를 잘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 그게 또 구속이라고 해가지고 또 뛰쳐나가는 거는 그거는 거기서 이제 일달랑 진짜 이래가지고는 손을 못 대고 그래도 많이 이렇게 구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김한란 씨가 제가 더 존경하는 게 그런데 눈을 뜨고 그렇게 우리 딸들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참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고 다니면서 그 내셔널 다니면서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심스럽더라고요. 아, 내가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아니, 여기 와서 이불 20전이 뭐야. 이걸 받고 그 여자들이 또 거셔. 그냥 오버타임 하고 뭐, 이거는 제치가 무쇠덩어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안 되겠다. 그러면 나는 내가 독립적으로 뭐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국일보가 2장 나올 때, 그때 그 2장 나올 때 믿어요? 2장인가 3장 나올 때요. 그래서 그때 임승계 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임승계 씨 찾아가서 나 돈은 없는데 내가 광고를 좀 하나 내야 되겠다니까 생전 보지도 못한 여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국장님 나는 돈이 내가 의리 하나는 있다. 내가 언젠가는 내가 갚을 때니까 날 좀 광고 좀 내달라 그래가지고 짝을 맺는다. 1 플러스 1 이퀄은 2다. 그렇게 타이틀을 내서 제가 광고를 냈어요. 광고를 냈는데 한 사람, 2사람이 오더라고요. 오는데 한국 사람들이 결혼 상담실이라 그러면 아주 천하게 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우리 김한란 씨가 그 결혼 상담실이라 해가지고 짝을 맺어줘서 결혼을 시켰잖아요. 아, 근데 여기서 결혼 상담실이다 하니까 이게 사람을 아주 저 밑으로 아주 깔아내려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미나리라고. 미나리 많이 잡으세요. 미나리는 남자들의 정력 강장제예요. 그래서 김한란 씨가 그때 미나리라는 이름을 썼었어요. 그래서 그래 미나리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고 향긋하잖아요. 그리고 미나리가요 사실이 풀어요. 제가 미나리를 연구해 봤는데 그 아주 천한 그 못에서 자르면 또 나고 생명력이 너무 질겨요. 그래서 야, 이 미나리를 해서 이름을 나면
우리 결혼 상담실이 몇십 년은 되겠다 해가지고 1 플러스 1 이퀄로 1 해가면서 짝을 맺어 드립니다. 결혼 상담실 아니고 그냥 짝을 맺어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몇 년간 저기 경험이 있고 뭐 김알란 씨 이름 좀 빌리고 이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한 2, 3년은 돈 안 받았어요. 돈 안 받고 그냥 해주고 싶어서 우리 김알란 씨나 이방자 여사님이나 우리 뭐 그분들이 어디 돈 받고 이랬어요. 그 다 물론 정부에서 렌트비 이런 건 줘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하겠다 이래가지고 하면서 세 잡을 띄워놓으면서 그걸 했어요. 결혼 상담실을 먼저 했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 얼굴을 익히고 그런데 이 양반들이 돈은 안 받으니까 이 양반들이 아주 나락으로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사람 만나면 4시간, 5시간을 또 입이 닿도록 또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차차 이제 그게 실이 잡혀가더라고요. 근데 선을 보러 올 때 스레빠 질질 끌고 오고 또 여자들 오면 끔짝짝 씻고 오고 그러면 처음에는 뭐 손님으로 왔으니까 받았는데 나중에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선을 보러 오는데 타이 정도는 몸매도 그래도 뭐 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 가지고 여자를 봐요. 그래서 또 여자들은 또 짝짝짝짝 금을 씻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뭐 빼가지고 또 뭐 푹 불어가지고 그러면 저 가라 그랬어요. 이게 가라 그러고 이래가지고 이제 질서가 이제 우리 또 회원들이 이제 회원들이라는 게 이제 저하고 같이 일하는 그 내셔널에서 같이 일하고 이제 또 저를 이제 또 샌드위치 그 용주권 없을 때 샌드위치 샵에서 이제 만난 분들 이런 분들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가 하자 그러니까 뭐 심심하니까 그러니까 한번 여간으로 여가 선영을 하자 그래서 시작했는데 28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는 못했는데 결혼 짝을 맺어준 분들이 한 28명? 그래가지고 제가 할머니 이제 손자 손녀가 많아요. 예. 그런데 그리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돈 안 받고 하느냐고 이거 카피도 이거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하라 그래가지고 돈을 이제 100불씩 받았어요. 받았는데 약혼하죠? 그럼 약혼 선물로 갖다 주고 또 결혼하죠? 또 그럼 또 갖다 주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돈이 더 나가.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 거니? 4번을 선을 보고 다시 시작한다. 그러니까 100불 내고 4번을 봐요. 또 그러고 약혼을 하게 되면 약혼식에 나는 참석 안 한다. 근데 그때는 영주권 없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영주권 없는 사람들을 또 우리 그 필버 목사님이 내가 뭐 손짓 발짓 그냥 또 영어 좀 이렇게 뭐 이제 저기서 배운 그 영어로 뭐 하니까 판사를 하나 소개해 줬어요. 판사는 그 영주권 없는 사람들은 판사한테 가서 사인을 받으면 그거는 틀림없어요. 판사 이름을 아니까. 이 판사는 우리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가짜 영주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사인 받아가지고 결혼 저거 하러 가면 거의가 또 떨어져요. 교회가 심사해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로 몰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만나지 않았어도 판사한테 가서 하면 한쪽에 영주권이 없으면 판사한테 가서 선서를 하면 판사 이름이 있으니까 근데 그 판사도 돈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하도 제가 미안하니까 우리가 미안하니까 이제 홍삼 있잖아요. 그거 우리 홍보도 할 겸 갖다 주는데 그래서 그게 한 50명 정도는 아마 영주권이 없는 분들을 그렇게 해서 받아준 거예요. 근데 그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이말 이렇게 두껍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영어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또 아는 변호사를 이분이 변호사 최초의 변호사인가 봐 여기에. 그분이
박명수인가 뭔데 그분한테 가면 또 그분이 또 열심히 써주면 그래가지고 또 가면 그 판사가 보면 아 이건 아니다 그러면 지가 또 써줘요. 그래가지고 네가 이 사람을 증명하느냐 그러면 증명한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냥 평범으로 뭐 드레스 안 입고 그래서 드레스 입고 싶으면 한국 교회 가서 한국 하면 그건 또 드레스하고 우선 너희들이 영주권이 필요하면 이렇게 해라. 그리고 저기 시험 보러 갈 때 너희들이 오늘 남편이 무슨 양말을 신었고 뭐를 했고 밥은 뭐를 먹었고 정도는 알고 가라. 그렇게 코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그래서 한 50명을 제가 살려준 것 같아. 예. 근데 여기서 떠나가 정일곤 씨라고 있었죠. 그 조카가 우리 집에서 결혼해가지고 영주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정일곤 씨는 또 제가 한국에서 잘 알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잘 살아요.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리고 그 삼성에 또 무슨 상무였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걸 한다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나 한국에 여기서 1년 있다가 한국 가니까 한국이 너무 세 가지 공예가 있대요. 경제, 에듀케이션, 또 인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안 좋다고 나 시민권자 여자 있으면 하나 구해달라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 딸 이게 선생인데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둘이서 만나가지고 또 결혼시키고 예, 참 재밌었어요. 그리고 보람 있었어요. 라이트 스크럽을 하시면서 또 그래가지고 아니 먼저 아니에요. 먼저 결혼 상담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글 쓰고 이게 한국에서 받은 이런 거 보고 글 쓰세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작가야. 그냥 거짓말도 하면서 그래가지고 나 글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말하는 게 글이야.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한 김영자 씨를 제가 알잖아요. 저 영주권 받기 전에 그래서 김영자 씨를 찾아갔는데 김영희 씨가 아프대요.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떤 분이 했나? 누가 한다고 그게 찾아가라 그래서 찾아가서 내가 여기다가 그때 신혜선 씨라고 하는 분이 거기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혜선 씨가 그걸 못했다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겠다. 나는 신혜선 씨처럼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진실하는 것밖에 내가 의리가 있고 진실밖에 나는 가진 게 없다. 그게 내 재산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최관장이다. 최하자. 지금도 아주 친해요. 오른팔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해보라고. 그래서 방을 하나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광고하고 그분이 또 와서, 이분이 한국에서부터 작가인데 이렇게 좀 배우라고. 이래가지고 처음으로 온 사람이 이번에 텔레비전에 나가고 나 93세입니다 하는 여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혼자 왔어요. 혼자 왔는데 참 예쁘고 예의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시작해가지고 한 40명까지 그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책을 냈어요. 책은 이름이 실리콘밸리 아리랑. 그거는 이제 김동열 씨라고 사장님 계시죠. 그분이 제가 타이틀을 다른 걸로 했는데 그걸로 하지 말고 실리콘밸리 아리랑이라고 해라. 그래서 툭하면 아리랑 레스토랑, 툭하면 아리랑, 뭘 자꾸 아리랑 그랬더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이 편 할 때 좋다 그래가지고 실리콘밸리 아리랑이라고 하는 저걸로 해가지고 또 원로 작가들 작품도 받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 교정하고 그때 4,500불이 들었나 봐요. 제가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꺼웠어요. 그래서 48사람에 한 18사람은 스탠포드의 개경 교수들 와 있었고 버클리도 있었고 또 그분들은 저를 좀 알잖아요. 그래서 막 써라. 포장 좀 해달라. 그래도 좋은 작품이 한두 가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가지고 연령 안 써. 그냥 아무게 작가. 내가 작가라는 이름을 주겠다. 누가 내가 작가라는 이름을 줘가지고 누가 너들 고소할 사람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작가 해가지고 이렇게 딱 남기면 작가 암흑이 해가지고 칼라로 큰 사진 하나 내고 그 다음에는 양력 필요 없어. 그냥 실리콘 밸리 라이더스 그룹 회원 그렇게만 하면 돼. 그래가지고 내는데 그게 이제 그 신화 출판사 사장님은 또 옛날부터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글만 안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쓴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맙다고 4,500불 들어라고 해가지고는 그거 한 2,000불에 그냥 그렇게 해서 그걸 국립도서관에 보냈어요. 이 미국에 그게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머니들이 이게 제가 그 사람들한테는 언젠가는 우리가 할머니가 된다. 그러면 손녀들이 우리 할머니. 근데 한 가지 참 눈물 나는 얘기가 있어요. 아들이 박사예요. 근데 부인이 이대를 나왔대요. 근데 같이 사는데 이 시어머니가 그 집이 이렇게 언덕이래요. 시어머니가 가면 며느리가 뭐라고 자꾸 욕을 한대요. 그 시어머니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아이고 또 거지가 또 오네 이런데요. 그 아들이 4살 먹은 그때 4살 먹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한국에다 막 보내고 그랬는데 남편은 일가잖아요. 여자는 이제 집에서 그 애가 있으니까 살림하는데 할머니가 애 보고 싶어서 오고 또 아들이 뭘 또 먹고 싶다면 또 세상에 어머니 손처럼 맛있는 음식 없어요. 그것도 제가 한번 썼었어요. 어머니 음식이 아무리 며느리가 음식을 잘한다 해도 어머니 음식을 10달을 먹었잖아요. 그거 이상의 맛있는 음식은 없다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떤 때는 전화하면서 야, 너 잘 있니? 엄마 팥죽이 먹고 싶어. 그러면 이 어머니가 팥죽을 싸가지고 가고 또 김치 먹고 싶어. 그러면 또 김치. 며느리가 그거 하는 것보다 이 어머니는 며느리가 바쁜 사람이니까 내가 갖다 주겠다.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갖다 주면 창이 이렇게 보이면 손자가 그 아들이 저기 이렇게 보는 데서 그 어머니가 아이고 또 거지가 또 오네. 무식하긴 그런데요. 근데 그거를 이 어머니도 몰랐고 남편도 몰랐죠. 근데 이 책이 나왔어요. 책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기 얼굴이 작가하고 자기 이름이 뭐 해가지고 붙이면 또 스냅 있잖아요. 옛날에 한국에서 찍은 스냅까지 같이 붙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할머니한테는 세월이 갔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하러 간 거예요. 근데 자랑하러 갔는데 어머니가 없던 거예요. 며느리가 없고 아버지도 없고 아들만 거기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거 책이다. 엄마 아빠 보여줘. 그러니까 이 아들이 손자가 떼끔하는 소리가 할머니가 이거 할머니인데 그래서 이거 할머니잖아. 그러니까 할머니 아닌 것 같아. 이러고 이제 그래서 아이고 할머니야. 너는 한글 모르지만 이거 아빠 엄마 보여줘. 그리고 이제 집에 왔대요. 왔는데 이제 아빠가 들어왔고 엄마가 시장 갔다 들어왔는데 이 손자가 저녁인가 봐요. 손자가 이 책을 딱 내면서 엄마는 이 아빠 보고 아빠 여기 할머니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반찬 뭐 하다가 할머니가 왔다 갔어? 할머니가 왔다 갔어? 하니까 의향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뭐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거 갖다 줬는데 여기 할머니가 났어. 그러니까 아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이 보고 우리 엄마 성공했네. 글 배운다 그러니까 벌써 책이 나왔어요? 엄마 참 용하다. 이거 우리 가보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부인이 듣고 그게 말이라고 해? 여보 당신이 말이라고 해? 하면서 그 책을 딱 뺏어가지고 보니까 시어머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뭔 일이야?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손주 아들이 엄마는 맨날 할머니 보고 무식한 거 거지 떼가리 그러면서 왜 그렇게 엄마는 여기 이런 책에 나오기나 했어? 하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가슴을 치고 울었대요. 저 와이프라고 하는 애가 애 앞에서
엄마 무식하고 저렇게 했구나. 그래가지고 이혼한다고 한동안 또 난리를 쳤어요. 우리 아들이 당신한테 뭐 배울 게 있느냐고. 네, 회장님, 라이더스 클럽을 통해서 그 실리콘밸리 아메리칸 아리랑 그 1집 문학집을 통해서 계속 2집, 3집이 나온 걸로 아는데 그 라이더스 클럽에서 또 육아수기 공모도 했다고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하시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육아수기 공모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한미봉사에서 할 때는 매일같이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3잡, 4잡을 뛰다 보니까 가기가 힘들고 에너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이것만 해가지고는 이거 책 낸다는 것은 3년, 4년을 걸려야 되잖아요. 원고 모집하고 또 저기 하고 편집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뭔가 아이콘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임승계 사장님을 찾아갔었어요. 근데 임승계 사장님이 우리가 내가 지금 육아일기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한국에서도 했던 거예요. 제가 학교 선생을 했잖아요. 그럴 때 한 거예요. 그래서 하겠다니까 한국일보가 육아일기를 하는데 박은주 씨 육아일기가 결함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떡할까? 그러면 육아수기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LA에서 만나는 게 있어요. 우리 미주 팬클럽이 만나요. 그래서 또 거기 회장한테도 물어봤더니 육아일기보다는 육아수기일기를 해라. 근데 어릴 때 한국일보사에서는 어릴 때 무슨 얘기가 있겠어요. 병원에 가는 게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커서 애들을 하고 빈둥지 바라보면서 사각 못 쓰고 사회에 나가는 거, 그 길목에 있는 거를 우리가 쓰자. 그래서 그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벌써 그것도 19년. 내년이 19년. 그래서 18회네요. 18회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기력이 약해져 갖고, 이번에 하고 내년에 하고 20주년은 금상, 은상, 동상, 금상이 500불, 은상이 300불, 동상이 200불 하고, 이 교민들이 또 부상으로 많이 또 주셔요. 그런 걸 이렇게 지금 식권도 주시고, 그래서 뿌듯하게 했는데, 이제는 더 못할 거다. 항상요, 육아수기만 돌아오면, 나 이제는 못해. 나 이제는 죽어도 못해. 아까 최화자 관장이라고 하는 분, 그분이 많이 오른팔 노릇을 많이 해요. 못해 하고 있다가도 또 닥치면 또 하게 돼요. 이게 글이라는 게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험이 있어야지 하지, 경험이 없으면 이건 못해요. 그래서 내 친구입니다. 또 우리 해봅시다 하고 또 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안 한다는 지가 벌써 송별회까지 호텔에서 했는데 그것도 못하고 이때까지 했는데, 20주년에는 제가 금은상, 동상, 여기 있는 사람들, 독일에서 하고, 카나다에서 하고, 소련에서 금상 타고, 이런 사람들은 못 부르고요. 우리가 비행기표를 어떻게 돼요? 숙박비도 줘야 되잖아요. 그냥 카나다도 안 되고, 그냥 여기 근처에 있는 사람들, 금상, 은상, 동상이 있으면 다들 모여서 호텔을 하나 얻어서 거나하게 한번 잔치하고,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어요. 네, 그런 각오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실리콘밸리 라이더스 그룹의 3집을 지금 벌써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못하고 지금 있는데, 그거 내면서 이제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요, 저 칭찬 좀 해주세요. 등단을요, 여기가 아니고 한국 문단에, 여기 등단은 한국에서 별로예요. 또 한국에서 등단을 해야 돼요. 그게 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등단을 제가 18분을 등단을 시켰어요. 그게 참 제가
그거에 등단을 시켰다는 거는요, 제가 한국 어른들에게 잘 보였다는 거예요. 예, 제가 한국 어른들에게 나쁘게 했다면 의리도 없고 지 출세시켜 놨더니까 딴짓하고 돌아다닌다고 했으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의의가 있어야 되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 그래서 제가 항상 가슴에 사랑을 심어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신사임당으로 넘어갈까요? 네, 우리 저 회장님이 뭘 하셔도 이렇게 꾸준히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던 것들이 다 크레딧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에도 또 한국을 많이 사랑하셔서 또 2세들을 위해서 또 전 예. 재산을 또 다 예.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예. 또 한국 학교도 많이 오랫동안 서포트하신 걸로 알아요. 글쎄, 거기에 또 뭐 광주 새싹 문학회도 만드셨고. 그거는요, 네. 보상심리예요. 네. 사람들이 뭐 그거 참 장애 잘한다 그러는데 제가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한국에 와서 엄마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모르고 그래서 뭐 친일파에다 쪽발이다 뭐 이러고 애들이 그때는 공기밖에 없었어요. 공기 요만한 아마 그런 거 모르실 거예요. 공기놀이 하다가 제가 가면 공기를 탁 때리면 여기 이마에 딱 맞춰서 그게 피가 쭉 흘러요. 근데 그거에 피가 흐른다는 아픔보다는 나와 놀아주는 친구가 없다는 아픔이 더 컸어요. 그래서 그런 열등의식, 내가 부끄럽잖아요. 엄마가 한국이면 당연히 한국 말을 배우고 역사를 배워야지 애국이 생기잖아요. 한국말 몰라, 역사 몰라, 무슨 애국이 생겨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다가 이제 자리가 좀 잡히고 이제 집도 그때 이제 사서 거기서 돈도 좀 나오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얼마나 살랴. 제가 가끔 아파요. 아프면 죽을 것처럼 아파요. 나 이제 죽는다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우연히 권옥숙 회장님이 그이가 화가예요. 근데 그분이 참 예쁘고 마음이 깊어요. 그리고 그 장동구 회장님, 정혜천 회장님 이 세 분이 참 가보니까 좋고요. 그리고 몇 군데를 돌아다녀 봤는데 사람들이 그걸 함부로 못해요. 근데 이분들은 헌신으로 사랑으로 하더라고요. 월급 한 푼도 안 받아요. 월급 한 푼도 없고 먼데이 스루 프라이데이까지 자기네 번연의 일을 하면서 세러데이에 나와서 그렇게 가르치는 걸 보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내가 못하는 일을 그분들이 해요. 그래서 저분들이 거마미래도 가스값이 얼마나 비싸요. 거마미래도 드려야 될 텐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그분들을 찾아가서 내가 참 죄송스러운 얘기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아픔이 이런 아픔이니까 내가 애들을 돕겠다. 거마비라도 주시오. 그렇게 해서 생긴 게 박은주 새싹문학회예요. 근데 그게 벌써 19회가 됐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니까 이재상 씨라고 하는 스필가가 있어요. 저하고 친해요. 그분이 야 박은주 참 용타. 그래가지고 또 30명, 회원이 3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30명인데 100불씩 얻어서 그걸 한 2년간 했다가 또 그걸 못 하신 것 같아. 그때 몸이 아프실 그때. 예, 그래서 또 뭐 김한일 장학재단에서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저는 그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제가 그 처음에 1회 상준애가 지금 다 커가지고 주루사에 키다리가 돼가지고 선생님 하면 누구더라 그러면 그때 어쩌고 그러면 재산이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라고. 재산이 돈이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저를 가르칠 때 목사님으로부터 가르칠 때 재산이라는 건요. 서쪽에 뜬 구름이라 그랬어요.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 치면 그건 아닌데 인간성이 있고 사람이 좋으면 그게 재산이라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서 베푸는 거 그게 재산인데 제가 재산이에요. 이게 전 재산이라고 생각해. 우리 최근에 또 신사임당이라는 것도 신사임당의 역사도 또 한국 얘기가 또 나와야 되네. 한국에서 그 박정희 정권 때 제가 참 좋았어요. 아저씨들이 쿠데타를 쳤든 뭐가 쳤든 저 개인으로서는
제가 14살 때 학도병으로 갔기 때문에 군인 아저씨들을 거의 얼굴이 익혀요. 그래서 구테타 하고 나서 이제 아저씨들이 저를 보면 나 박은주 그러면 네가 이렇게 컸니? 이제는 앉지도 못하겠다. 너 나한테 시집와라 뭐 이렇게 농담을 주고 받을 정도로 제가 이제 처녀가 된 거죠. 그랬는데 김한란 씨 밑에서 이제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정희 대통령, 정일권 국무총리, 박선영 그 대장님들이 전부 다 호래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호래비들을 그냥 둘 수가 없다. 우리 여성협회에서 저거 하자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로 비행사 김경호라고 하는 비행사가 있었어요. 그분도 처녀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박지선이 그 양반도 또 처녀고. 이제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와서 나이는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뭐 낙선제 빌려가지고 가면 무도회를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말이 미천이 된 거예요. 신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배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 김천주 씨는 이대 사회과를 나와가지고 지금 소비자 회장으로 있는데 인원들이 5만 명이에요. 지난번에 가서 만나고 나는 너 죽은 줄 알았다. 뭐 이래가지고 또 끄남고 한참 울고 그분 신세를 많이 졌어요. 그분이 앞장을 많이 섰어요. 그래서 그분이 야 너 신사임당 행사 그게 누가 세운 거니? 임명신 장군, 대한민국의 최초로 장군이 여자 장군이었어요. 그분하고 지금 세대는 몰라. 우리 원장님도 몰라. 그때 이태영 씨하고 그때 김한란 씨 세 분이 우리 여성의 파워를 좀 저거 해서 우리가 여성의 임무를 한번 어머니 없는 자식이 어디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정부에다 예의해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타가지고 그래서 신사임당을 율곡재단에 가서 그걸 했는데 저는 강릉에 자랐잖아요. 강릉에서 율곡재단에 율곡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신사임당이 어떻게 됐으며 그거는 대략은 알잖아요. 저기 학교에서 배운 거니까. 그래서 율곡재단은 우리 집에서 걸어서 그때는 버스도 없었으니까 걸어서 한 1시간이면 내 발로 땅땅땅땅 걸어가지고 1시간이면 도착했어요. 그래서 가끔 가서 보고 사임당님 나도 사임당 된다. 그냥 그러고 이제 얘기하고 오고 이제 그래서 율곡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보다 더 잘한다고 자만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강릉에서 실질 살았으니까 그 밤나무골 대나무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런 거를 저는 배웠거든요. 그리고 그 밤나무가 밤이 딱 벌리고 있으면 쌍둥이가 많아요. 왜 쌍둥이가 있는가 그것도 제가 그거는 알아서 들어서 어른들한테 알고 그래서 신사임당을 그때부터 차린 것이 그게 10몇 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김천주 씨가 이 회장님이 날 보고 너 신현으로서 할래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잖아요. 한국에서 하도 돌아다녀서 막강한 세력을 가졌으니까 그때는 막강한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저 박은주 건드리지 마. 이렇게 장영자보다 더 센 여자라고. 돈은 없지만 아주 취직도 잘 시켜주고 또 서울대학 들어가는데 등록비 안 내면 등록비도 내주고 막 이런 우리 의원들이 다 시켜서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한 줄 알지. 그래가지고 신현을 샀어요. 신을 썼는데 저는 누군지도 몰라요. 신을 쓰면서 거기서 이제 고정무용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김천주 씨가 우리 여자 회원들이 여기서 몇천 명인데 뭐 하려고 무용단을 시키냐. 우리가 그걸 배우자. 또 박은주는 무용 이렇게 스텝을 좀 아니까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현을 샀어요. 거기 사진이 여기 다 내놨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했는데 제가 그 왕신녀예요. 말하자면 제가 사무장이 하듯이
그 시녀 그 옷을 이렇게 만지면서 시녀 옆에서 그 신사임당 옆에 서서 이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시녀들은 다 이제 뒤를 따라오고.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저기 장군이 이번에 신사임당은 뭐 강당이다 운동장이다 하지 말고 낙선제에서 한다. 경복궁을 다 오픈했어요. 그래서 경복궁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춤을 추고 춤 추는 거는 입으로 들어갔고 제가 이제 그 신사임당을 모시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 신사임당이 이제 다 행사 다 끝나고 그 박정희 장군이 참 그런 거는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만 명의 그 다 무료 입장이에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또 요만한 도시락도 하나씩 다 주고 참 잘했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인성교육을 살려야지 인성교육이 죽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요즘 애들 그때 시대에 벌써 요즘 애들은 인성교육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다시 끝나고 이제 머리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머리에서 핀을 하나 주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주면서 야 너는 팔자가 드셔서 쪽발이 들 수도 있고 신일파의 딸소리 듣고 이래서 네가 가슴이 아픈데 내가 이거를 너 줄 테니까 너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하게 돼서 신사임당이 돼서 그 거지 같은 사람들 쪽발이다 뭐 국회의원 비서로 들어가기 전까지도 제보고 쪽발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국회의원 그 높은 사람 이게 여기 제가 나 있을 때 그 당선시킨 사람이 아니고 그 높은 사람 들어가고 딱 비서실에 다니까 쪽발이라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그냥 귀여운 마스코트라고 그랬지 뭐 쪽발이고 무슨 포로 재패니스고 뭐 이런 게 없었어.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나보고 이거 핀을 가지고 있고 나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나도 가문이 별거 아닌데 이렇게 내가 심사임당 관을 썼으니까 저걸 해라. 그래가지고 그걸 나한테 줬어요. 주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신사임당은 내가 자기보다 더 잘하는데 강용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언젠가 나도 심사임당을 보면서 나도 어른같이 되고 싶어요. 그게 내 야무진 꿈이었는데 또 이분이 그래서 아유 그래 해야지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미국까지 가져왔나 봐요. 여기 미국 올 때 나는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그럴 이유가 있어요. 또 그게 또 길어. 하여튼 그 오재경 문고부 장관이 야 너 미국 갈 때 하나도 가져가지 말라고. 너 가져갔다가는 걸려. 그래서 뭐에 걸리는데요? 그랬더니까 너 미국에 안 내보려고 작정하는 악동이 하나 있으니까 너 그냥 아무것도 가지 마지. 그냥 왔어요, 저는. 그런데 그게, 보따리는 하나 들고 왔지. 이민 보따리라고. 그런데 그게 저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항상 돌아다니면서 라이더스 그룹 사람들한테 또 우리 결혼상담실 찾아오는 사람한테 심사임당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요? 나 돈 좀 줘요. 이제 그지 노릇을 하고 있는데 돈 한 번도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나는 그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누구 만났다나 아이고 심사임당 하고 요새 애들이 이게 애들이야 뭐 강북 아이들이 강남에서 왜 안 태어났냐고 부모 쪽이 많아지게 때리고 죽이고 이것도 이게 남북에 갈린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무슨 강남이 또 이렇게 나가지고 뭐 강남 스타일하고 돌아다니고 이게 강남의 사람들하고 또 비디오를 보면 기억질이 나서 그건 난 못 보겠다고. 이게 인성교육이 이게 요새 젊은 엄마들 인성교육은 둘째 쳐놓고 제가 배운 거는요. 어릴 때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일처리 돼가지고 사회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정교육이 있나? 학교교육이 있나? 이거는 뭐 돈이면 다 들어가고 돈으로 시험지 다 바꾸고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제가 지난번에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한글학교 협의회 가서. 아니 한글학교 협의회니까 신사임당 당연히 해야지. 왜 이렇게 자꾸 미루냐고.
그랬더니 뭐 돈이 들어가고 어쩌고 그래서 아이고 한더라. 그리고 이제 내 생전에는 이제 안 하겠다. 그리고 이거 누구를 또. 그래서 일곱 가지 갔었어요. 일곱 세당까지. 제가 간 게 아니라 강승구 씨라고 있죠. 한인회장 하던 분. 또 낭하식 씨라고 하는 분. 그 사람을 제가 신사임당 회장으로 만들어 놓고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그 아버지가 그 이순신 그 거북선을 만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6.25 저거 할 때 가끔 와요. 그래서 붙들고 당신 이거 신사임당 하자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당신 반가워할 거라고 또 이렇게 붙어가지고 만들어 타이틀 하나 주고 그리고 한국을 나간다 그래서 율곡을 가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강승구도 또 율곡을 가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녀와서 하는 소리가 그때 권옥수 씨도 와서 권옥수 씨는 또 우리말을 잘 듣고 또 잘 통해요. 근데 하는 소리가 강승구랑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1년에 회비를 아니 한 달에 회비를 200불씩 내야 된대요. 한 달에 회비를 200불씩 내야지 그거를 허가를 한대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인성교육을 미국에서 시켰다는데 20불도 힘드는데 어떻게 200불. 그래 거기 한 40명이 모였다가 다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해체해버렸어요. 내가 이거는 강승구 씨도 그러고 이거는 200불씩 어떻게 다달이 내냐고. 다달이 아파트에 살면서 우리가 벌면 얼마나 벌어요. 그건 부자들이나 그러지. 그래서 이거는 한국 사람이 경제 성장이 돼서 돈 알기를 우습게 하는가 보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럼 나는 손 떼어. 내가 이렇게까지 율곡까지 그분한테 내가 또 선물을 얼마나 많이 받는데 율곡 회장 내가 아무개입니다. 내가 한국에서 뭐뭐 했습니다. 내가 뭐 어쨌습니다. 하고 지금은 이메일이나 있죠. 그때는 이메일도 없었을 때. 그랬는데 어떻게 여기서 200불씩을 받으래요? 그래서 20불도 못 받겠다. 그럼 나는 결론하겠다. 그런데 그이가 그 전에 내가 메일하고 어쩌고 할 때 신사임당 사파를 많이 보냈어요. 나한테. 그래서 아직도 그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거 열 때마다 아이고 아까워라. 저걸 한번 내가 써야 되는데 그리고 누구 주기도 하고. 그랬다가 갑자기 황희연 씨가 이번에 회장 됐잖아요. 그분이 한희영 씨가 이번에 그만두신 분이 이번에 박 선생님 몸이 자꾸 아프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사임당 행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서 지금 잠꼬대 해요? 뭐 해요? 그랬더니까 그렇게 원하시는데 자꾸 몸은 아프고 배실배실하고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 기회에 프로젝트로 들어갈 테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을 하게 된 동기를 준 것이 제가 3년 전에 저거를 찾아서 그라지를 저거 했잖아요. 근데 그 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핀이 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때다 하고 핀 올라갔다가 그대로 헛디뎌 가지고 해서 여기를 열반을 꼬매고 갈비 3개 부러지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 아파요. 그래도 하던 일이니까 신년을 섰던 일이니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또 많이 도와줬어요. 한글학교에서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우리가 한국에서 하듯이 추천설 내라 하고 또 있고 또 한국일보에서 많이 또 도와줬어요. 그거 광고를 어떻게 다 내요. 그래가지고 해서 잘했다고 해요. 네, 회장님 오랜 그 수건이셨던 그 예, 수건이에요. 근데 지금 딱 하나 남은 게 있어요. 내가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신사임당 이제 또 이번에 베테랑스 100주년이잖아요. 근데 제가 군인 갔다 왔으니까 거기는 항상 참석을 해요. 군복 이제 유니폼 입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었어. 그래서 우리가 코리안 커뮤니티에서 한복쇼는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바깥에 외국 사람들에게 보이는 한국쇼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옛날에 88년도 민속에 있을 때 할 때는 우리가 다 한복 입고 나왔지만 그거는 벌써 옛날이잖아요. 기억을 그때는 외국 사람도 국방대학의 그 총장님이
저를 또 많이 도와주신 게 그분이 나 거기 있을 때 한국에 있을 때 농업진흥 총장으로 계시던 분이더라고요. 이분하고 국방대학 한국을 배우는 사람들 다 몰려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전화를 했더니 죄송해요. 저는 여기 박은주라고 하는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나 안무순입니다. 그래서 어머나 안무순 씨 혹시 한국에서 농업진흥청장 했던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대. 아이고 그래서 나 박은주인데 그러더니까 아이고 니냐 그래가지고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서 그래가지고 또 그 학생들 다 몰고 왔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외국 학생들이죠 전부. 그래서 그렇게 복이 또 그렇게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하고 죽어야 되겠다 하는 게 자매 결론을 이게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게 실리콘밸리잖아요. 근데 실리콘밸리에 오고 싶은 단체들이 많대요. 근데 무슨 이유가 있어야 오잖아요. 무슨 관광리는 아니고 뭔가를 하나를 쥐고 오는 그런 게 좀 아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제가 강릉에서 살았으니까 강릉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또 한국에서 대한민국의 페스트라치가 되겠다고 욕심을 내서 전기불도 없는 데 가서 또 교사로 하는 것이 또 그런 업적이 다 있잖아요. 그 교육부 구청에 들어가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자매 결론만 강원도 시장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딱 그것만 맺어놓고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회에다가 이메일을 보냈더니 편지가 왔어요. 와서 어저께 한희영 씨가 이번에 교장 됐으니까 좀 해보라고 그랬는데 잊어버리고 안 가지고 저기 그냥 누워 있더라고. 앞으로 많은 활동이 또 그 활동 아니 그것만 하면 네. 그리고 신사임당이 많이 또 움직여 줘요. 황희연 씨하고 많이 움직이고 또 우리 최 관장님도 많이 제 주위에 사람들이 참 좋은 분들이 많아요. 네. 우리 저 원장님도 참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를 또 이렇게 출세시키려고 또 이렇게 아이고 참. 네, 그동안 그런 활동과 이제 글들을 통해서요. 수상도 또 경력이 있으신 건데 혹시 기억에 남는 상은 아니 그냥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네. 상은 받을 건 다 받았어요. 국제 팬클럽이 우리가 영국에서 온 거잖아요. 국제 팬클럽은 등단하고 5년 안에 책을 3권 내야 돼요. 그래야지 국제 팬클럽에 자격을 줘요. 근데 그 국제 팬클럽에서 작가상 받고 공로상 받고 또 수필문학상 황희선 수필문학상 받고 그러니까 뭐 받을 게 이제는 없는 것 같아. 뭐 받을 건데 이제 제가 받는 것보다 이제 우리 후배들이 받아야죠. 그러니까 자리를 피해줘야죠. 얼마 전에 또 우리가 왜 몇 년 전에 세계 한국 대회를 해가지고 노벨 문학상 3사람이 초청에다가 시에서 서울에서 시장에 했잖아요. 3,000명이 모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가서 조금 스피치도 하고 그랬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 그때 이태리 노벨 문학상, 소련의 노벨 문학상, 일본의 노벨 문학상 3분이 오셨어요. 그게 내 자랑이더라고 또. 그래서 이제는 뭐 노벨 문학상 3사람, 뭐 한 사람 만난 게 아니고 소련에 가서 만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가서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사진도 찍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바월에 그 벤치에 한국말 들어갔다는 거. 그것도 참 자랑스러워. 이제는 자꾸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좁히는 거예요. 제가 앵거를 이렇게 내가 뭘 했나, 이제 죽을 날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어떤 것이 제일로 기뻤던가, 이 기쁨을 이제 이렇게 자꾸 새기는 건데, 그 6.25 이거 간 것도요, 이것도 참 잘한 거예요. 6.25 간 것이 철없이 갔는데 전쟁이 무엇인지 전쟁에 죽는다는 그 무서움도 모르고 갔었는데 오늘 우리나라가 경제 대상이 돼가지고 시민권자에게도 이렇게 수당을 주잖아요. 그리고 또 국군묘지에 누워 있을 자격을 주기 때문에
참 자신이 생각해도 우리 목사님 참 돌아가시면서도 참 저한테 일을 많이 했다 싶어요. 그리고 영국도 영국은 한 25년 됐네요. 제가 그 한국에서 이해랑 씨 왔다 갔다 했어요. 하도 한국말을 모르니까 제가 원이 변사가 되거나, 변사 모르죠? 그 시대는 알아요? 나이가 좀 드신가 보다. 변사가 되거나 아나운서가 되거나 연극인이 되거나 문인이 되거나, 그래서 청중을 잡는 그것이 제일 원이었어요. 근데 그거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고맙고, 지금은 말 잘하잖아요. 근데 또 미국에서 오래 사니까 또 한국말 얻은 때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라이더스부르 사람들한테 한국말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오늘날 한글학교 협의회에서 조금 돈을 받아요. 그거는 홍우준 박사가 내가 살아있다고 하니까 그 의정부에 그 기지촌 쓸어내고 학교 세우신 분, 그분이 나를 찾아서 이 박은주가 자살했다고도 소문나는데 어떻게 됐을까 하고, 여기 이지춘 목사님, 어떤 분, 지금 살아계셔요. 그분을 찾아서 우연히 신문을 보니까 박은주라고 했는데, 글을 보니까 내 솜씨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여기가 니네 사는 동네인데 이 여자를 아냐. 그러니까 신문에서 봐도 난 모른다니까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이분이 나를 직접 찾아와서 홍우준 박사를 아냐니까, 홍우준 박사 날 키웠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정신여고 교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참 그 관계들이 좋아요. 제가 인복이 있어요. 돈복은 없어도 인복은 있어요. 네, 저 인복이 있으니까 저 관장님 저렇게 오셨잖아. 네, 쉽지 않은 그런 어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꿋꿋하게 오뚜기, 제 별명이 오뚜기예요. 네, 그런 모든 인생 스토리를 이렇게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도 조금 보여주셨는데 그 벤치에 그 동판 새기고 이랬던 자료들 저희들 주시면 저희가 잘 보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저희 박물관이 이제 그동안 이거는 이제 저거예요. 이건 공로상인가? 작가상인가? 이런 거 가져가시죠. 이게요, 이거 참 재밌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 몇십 년 전에 1+1 결혼상담실하면서 이코르 1이라고 했는데, 그게 한국에서 많이 팔렸어요. 그랬는데, 우연히 테레비를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1+1.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간 건 아니고 한국에 나갔더니 카페 1+1이 있고 또 뭐가 또 1+1이 있는데,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코르 1만 뺐어. 나는 이코르 1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 내가 만일에 파와 아토니만 있으면 나 부자 됐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1+1만 이렇게 쓰고 이코르가 없잖아요. 1이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보고 비디오에서 보고, 어머나, 저건 내 타이틀인데, 근데 이코르 1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제가 이거 책 나가기 전에는 1+1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이걸 쓰잖아요. 그래서 박은주 신난다. 네, 오늘 장시간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지루하셨겠어요. 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한인 박물관의 활동, 또 의견이나 조언 같은 거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활동? 저희가 이렇게 또 영상 인터뷰해서 남기는 것들, 또 앞으로 저희가 어떤 일을 또 어떻게 해나갈지. 앞으로 이제는 나이가 이만큼 살게 해주신 거, 이만큼 또 에너지를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하고, 이제는 글쎄요. 한인 박물관에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거 한인 역사를 위해서 뿌리를 찾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제가 못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못한 일을 왜 이렇게 자꾸 생기나 하고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할 자격도 없고, 너무 훌륭하세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우리
이게 애국애적이에요. 이게 바로 인선이에요. 인선교육이 바닥에 가슴이 없으면 이건 못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물질로는 못 도와도 그냥 이렇게 정신적으로는 제가 나쁜 짓 안 하고 사람 돕고 그죠? 우리 신사임당 자꾸 뿌리를 내려서 젊은 엄마들이 아기 낳아서 가정교육에 진선미 미스 코리아는 왜 해요? 진선미를 하잖아요. 근데 이 진선미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관장님으로부터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옆에 계시는 분들 참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참 죄송스러운 게 여기에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아요. 나는 이거는 세발이고 참 좋은 분들,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여기까지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시간 내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 한인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상 인터뷰의 실리콘밸리 라이더스 클럽 박은주 회장님과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이 영상 인터뷰는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귀중한 자료로 남아서 후손들에게 잘 전달될 것입니다. 한 가지 감사합니다. 부탁이 또 욕심을 낸다면요. 라이더스 그룹 하고 제가 이번에 그 3일로 하는 것도 그랬어요. 박은주 새싹문학회가 앞으로 생명이 더 길 것 같아요. 우리가 30년, 28년을 이렇게 하는 바람에 나부터 주름이 지고 나부터 이제 운전 못하고 저는 아직 운전하는데 눈도 안 밟고 이게 우리 라이더스 그룹은 지금 이렇게 세월에 따라서 누가 먹고 싶어서 먹어요? 먹기 싫은 나이가 등 떠밀리면서 온 세월에 벌써 이끼가 다 바랜 거예요. 그래서 라이더스 그룹은 내년 20년으로 제가 이제 마감하려고 그래요. 누가 뭐 해준다면 고맙고. 근데 이 새싹문학회는 제가 없어도 후원을 좀 해줄 수가 있잖아요. 누가 뭐 맡아서라도 해줄 수가 있으니까 박은주 새싹문학회가 더 앞이랄 것 같아요. 라이더스 그룹은 참 섭섭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번에 7일날에 우리가 모이거든요. 모이면 제가 솔직히 이때까지는 뭐 나도 늙는데 그냥 그렇지만 이제는 자꾸만 그거를 저거 하고 안고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글도 좀 알고 누군가가 문단 세계를 좀 알고 이런 분이 있으면 맞는다 그러면 딱 맡아서 하게끔 해놓고 뭐 어떻게 해야지. 이거는 안 돼요. 사람들은 박은주 없으면 라이더스 그룹은 무너져. 그게 그 말이 참 듣기도 싫고 그리고 저 역시 20년을 이제 기준해서 이제는 아니다. 제가 이제 드랍하겠다. 이제 이거 아예 30년간이에요. 책을 지금 등단을 제가 18분을 시켜줬어요. 그랬으면 이제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라이더스 그룹이라고 그리 좀 미나리도 빼고 박은주 새싹문학회가 앞으로 점점 더 잘해질 거예요. 네. 예, 그거는 제가 장담을 해요. 네. 제가 메카레드 다이아몬드가 있다 해도 그거 주고 가고 이고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돈을 좀 만들어서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